大家好. 여러분 안녕하세요. 내게는 특별한 중국어를 부탁해 제19가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운동 경기를 좋아하세요? 우리 한국인들은 보통 다 축구를 좋아하지 않나요? 예, 저 역시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19가 제목은 바로 축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바로 我对足球特别感兴趣. 나는 축구에 아주 관심이 많아요 라는 거죠. 바로 우리 한국인들의 마음을 잘 대변해주는 문장인 것 같은데요. 19가에서는요 주로 어떤 처치, 뭐뭐을를, 자, 목적어를 앞쪽으로, 자, 동사 앞쪽으로 옮겨주는 이런 받자문에 대해서 배울 거고요. 또, 피동을 나타내는 빼이자문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받자문은 또 무엇이고, 빼이자문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받자문이라는 것은요, 특정한 사물이 동작 행위를 통해서 어떤 영향이나 변화가 발생했음을 강조하고 싶을 때 개사 바를 사용해서 목적어를 수로 앞으로 옮긴 문장을 말합니다. 중국어는요, 원래 문형이 주어, 동사, 목적어 순이잖아요. 그런데 이 목적어를 동사 앞으로 데려올 수 있다는 거죠. 자, 어떻게요? 예, 개사 바를 이용해서 동사 앞으로 데려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조건 이제 가능한 건 아니고요. 여러 가지 또 조건이 형성되었을 때 이제 가능합니다. 자, 그럼 받자문의 기본 문형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주어 오고요. 개사 바가 오고요. 그 뒤에 목적어가 옵니다. 그 다음에 동사가 오고 중요한 건 여기에 기타 성분이라는 것이 따라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기타 성분에는 어떤 것이 올 수 있냐? 예, 동태조사 러나 또 동태조사 쩌 같은 거, 또 동량사, 뭐 보어, 또 아니면 동사 중첩, 뭐 이런 등등의 뭔가 이렇게 부가적인 성분이 와야만 받자문을 쓸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그냥 동사만 이렇게 오는 경우라면 이제 받자문은 형성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받자문이 실제적으로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인 문장이 나오네요. 타 띄울러 이바 위산 이렇게 나오는데요. 자, 그는 우산을 잃어버렸어요 라는 뜻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 띄울러 이바 위산에서 이때 바는요. 이바의 바는 양사입니다. 우산 하나를 의미하는, 그러니까 우산의 양사가 바이거든요. 그래서 우산을 나타내는 양사를 쓰였고요. 이런 문장 타 띄울러 이바 위산을요. 만약에 받자문을 써서 변형시킨다 하면 타바 위산 띄울러가 되겠습니다. 자, 뭐 한국어 번역은 지금 똑같이 나왔지만요. 실제적으로 이제 중국어로 봤을 때는 이 위산이 어떻게 되었는지를 어떻게 처치되었는지가 굉장히 이제 도드러지게 강조되는 그런 문형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바 위산 띄울러 예, 이렇게 고칠 수 있죠. 이런 문장을 바로 이제 받자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심히 한번 보시면요, 타 띄울러 이바 위산일 때는 이바 위산이라고 했는데 이걸 받자문을 고칠 때 이바 위산이에서 이바가 빠졌네요, 그렇죠? 잘못된 거 아니에요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받자문에는 뭐 이렇게 수량사로 그 단어를 수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냥 이바 위산이라는 건 특정한 대상이 아니에요. 받자문을 만들 때는 이제 특정한 대상을 꼭 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량사로 표현된 것을 바꾼 거죠. 그러면 그냥 위산이라고 한 거는요, 서로 말하는 사람이 서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어떤 특정한 대상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수량사로 된 거에서 수량사분을 빼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냥 명사를 넣으면 오히려 대화하는 사람들이 서로 알고 있는 그 우산이라는 개념을 알고 서로 어떤 우산인지 알고 있는 그런 상황임을 말하기 때문에 받자문 형성 가능합니다. 예, 그럼 실제적으로 받자문을 만들 때는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요, 받자문 뒤에는요, 기타 성분이 와야 합니다. 그래서 수러 뒤에 이제 기타 성분이 와야 하는데, 그럼 기타 성분은 뭐냐? 동태조사 러나, 뭐, 쩌, 그리고, 뭐, 보어 같은 거요. 그리고 또 동량사 오는 경우, 동사를 또 중첩시키는 경우, 아니면 이중 목적어, 이런 경우가 다 이제 기타 성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我把这本书看了2遍. 이렇게 보면 지금 2遍이란 또 이렇게 그 동명사도 나왔죠? 그래서 나는 이 책을 2번 읽었어요 할 때 我把这本书看了2遍. 이런 식으로 이제 기타 성분이 오는 문형에서 받자문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기타 성분에 이제 아까 제가 언급하지 않은 것 중에 가능보어 그리고 동태조사 꼭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 두 개는요, 받자문과 같이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문장들은 이제 그냥 일반적인 문형으로 써야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我把这本书看到完 틀린 문장이에요. 받자문에 쓸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이 문장은 我看到完这本书 그냥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 다음에 我把上海去过 이 문장 받자문의 형성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장 역시 我去过上海 그냥 이렇게 써야 합니다. 그래서 받자문은 아무 문장이나 아무 상황에서나 쓰는 건 아니고요. 나름대로 이렇게 어떤 조건을 갖춘 상황에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 중에 하나가 수러 뒤에 기타 성분이 와야 하는 그런 조건이 있는데 이때 기타 성분에는 동태조사 꾸어나 가능보호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처치에 의미가 없는 동사는 사용이 불가합니다. 왜냐하면 발을 통해서 사실은 그 목적어를 옮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처치에 의미가 없는 동사는 받자문에 어울리는 그런 수러가 아닙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요. 我把他的电话号码知道了. 知道는 인지동사예요. 어떤 행위를 하는 행위동사는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받자문은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쓸 수 없고요. 그 다음 목적어는요. 특정한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男朋友把这本书送给我. 남자친구가 이 책을 내게 선물했어요 라고 할 때요. 약간 이제 특정한 대상이죠. 이 책이라고 하는 특정한 대상이 받자 뒤에 왔습니다. 이런 경우 이제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에 男朋友把一本书送给我. 한국어로 번역을 하면 남자친구는 책 한 권을 내게 선물했어요 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어는 되죠. 자연스럽게 되지만 중국어에서는 이땐 받자문을 쓸 수 없습니다. 왜? 왜냐하면 특정한 대상이 아니에요. 수량사로 그냥 다만 수량사로만 연결된 이런 표현은요. 특정한 대상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은 차라리 男朋友把书送给我 이건 돼요. 남자친구가 책을 나에게 선물했어요. 이때 책이라는 건 나름대로 특정한 대상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一本书라고 할 때는 특정한 대상으로 치지 않습니다. 요 점도 함께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요. 받자문을 쓸 때 부정부사, 뿌 같은 거나 메이 같은 경우, 그 다음에 조동사, 시간부사는 바 앞에 위치합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我没把书包带来 했어요. 그래서 나는 책가방을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라고 할 때요. 자, 이 메이의 위치 한번 볼까요? 받자문 앞에 와야 하죠. 그래서 이 문장을 만약에 我把书包没带来 이렇게 하면 틀리다는 거죠. 그래서 부정부사나 조동사 또 이진 같은 그런 이미 벌써를 나타낸 이진과 같은 시간부사는 받자문 앞에 와야 합니다. 이번에는요. 피동을 나타내는 베이자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사 베이 등을 사용해서 이제 피동을 표현할 수 있는데요. 기본 문형 한번 살펴보시죠. 자, 우선 행위의 객체가 나오고요. 베이, 짜오, 랑 이 중에 하나를 이제 선택해서 쓰면 되고요. 뒤에 행위의 주체가 나옵니다. 그리고 동사가 오고 기타 성분이 오죠. 자, 한번 베이자문 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일반적인 문형이죠. 타 나아져올라 워더 슈. 그가 내 책을 가져가 버렸어요. 라는 일반적인 문형인데요. 이 문장을 한번 베이자문으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워더 슈를 먼저 쓰겠죠. 워더 슈 베이 타 나아져올라. 내 책은 그가 가져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피동을 나타내는 문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워더 슈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 누구에 의해서라고 할 때 베이를 앞에다 쓰는 거죠. 베이 타, 그 다음 나아져올라. 가져가 버렸어요. 이런 식으로 이제 문양이 원래 일반적인 문양에서 베이자문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베이자문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자문은요, 아무 상황이나 쓰는 건 아니고요. 받자문처럼 일정한 어떤 조건을 형성한 상황에서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 첫 번째 예로요, 수러 뒤에 기타 성분이 와야 합니다. 아까 받자문에서도 기타 성분이 와야 한다고 했는데요. 베이자문도 역시 기타 성분이 와야 합니다. 자, 한번 예문을 보겠습니다. 我被他骂过一顿. 나는 그에게 욕먹은 적이 한 번 있어요. 라는 그런 예문인데요. 이때 이제 베이자문 왔죠? 말하는 동사 뒤에 꼬, 동태조사 꼬가 왔고요. 또 이뚠이라는 동량사도 왔습니다. 흥미로운 건 우리 받자문에서는 아까 동태조사 꼬가 올 수 없다고 했는데 베이자문에서는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그럼 기타 성분이 다 올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역시 베이도 가리는 것이 있습니다. 베이자문에서도요. 누가 올 수 없냐? 바로 동태조사 쩌와 가능보호는 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쇼지 베이타 나저 이 문장 불가능하고요. 这些酒被他喝得完 이 문장 역시 성립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타 성분의 가능보호나 동태조사 쩌가 왔을 때는요. 베이자문 성립할 수 없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베이자문의 특징은요. 판단, 심리,
방향동사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판당동사 뭐가 있죠? 是, 뭐뭐이다라는 是 같은 거, 또 심리, 뭐 喜欢, 좋아하다라는 거 심리동사에 들어갈 수 있죠. 또 방향동사, 라이나 취 같은 거 방향동사에 들어갈 수 있겠죠. 이런 동사들은 베이자문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인지동사는 가능해요. 뭐 예를 들어서 知道나 팅지엔 같은 인지동사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小李骂我的话被我听见了. 샤오리가 나를 욕하는 말이 내게 들렸어요 라고 할 때요. 팅지엔이라는 인지동사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베이자문의 주요 특징 중 하나는요. 주어가 특정한 대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这个人被他骗了. 이 사람은 그에게 속임을 당했어요 라고 말을 할 때요. 这个人이라는 특정한 대상이 왔죠. 자, 이때 一个人 그냥 일반 수량사로 표현된 거. 예. 자, 一个人被他骗了. 이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제가 그냥 달랑 수량사만 온 것은 특정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건 그냥 양을 표현해주는 그런 그 역할만 해주죠. 베이자문의 특징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특징 중에 하나는요. 부정부사, 조동사, 부사는 베이, 랑 앞에 위치해야 합니다. 예문을 한번 볼게요. 那本书没被他偷走 할 때 그 책은 그가 훔치지 않았어요 라고 할 때요. 자, 베이 앞에 메이를 썼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예문을 那本书被他没偷走 하면 틀린 문장이 되겠죠. 그래서 역시 받자문과 마찬가지로 베이자문에서도 베이자문 앞에 부정부사나 조동사, 부사 등을 놓으라는 겁니다. 자, 그럼 대화문에서는요. 오늘 배운 받자문과 베이자문이 어떻게 쓰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비드의 말이네요. 今天有球赛吗? 陆程也是球迷我要把这个消息告诉他. 예. 오늘 시합이 있나요? 루청도 축구팬인데 나는 이 소식을 그에게 말해줘야겠어요 라는 표현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요. 자, 받자문 나왔습니다. 우선 이제 기타 성분이 와야 된다고 했죠? 가우스는 이중 목적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동사입니다. 그래서 타가 왔기 때문에 기타 성분이 와야 한다는 거 만족시켰고요. 그래서 받자문 성립 가능하고요. 조동사, 이제 야오가 왔는데 이 야오 위치 받자 앞에 있습니다. 이건 맞췄죠? 예. 맞춰서 잘 쓴 문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예문 한번 보도록 하죠. 上个星期我的腿被踢伤了不能比赛了要是能踢的话我非参加不可 지난주에 발을 부상당해서 시합할 수 없어요. 시합할 수 없게 됐어요. 만일 찰 수만 있다면 나는 꼭 반드시 참가했을 거예요 라는 그런 표현인데요. 여기서도 보면요. 자, 빼이라는 그 피동문이 나왔죠. 본인이 발을 찬 게 아니라 그쵸? 다른 사람에 의해서, 다른 선수에 의해서 발로 차서 부상을 본인이 당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베이자문 썼습니다. 그래서 베이, 티샹러 이런 표현이 나왔죠. 자, 여러분 오늘 배운 받자문, 베이자문 조금 어려웠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받자문, 베이자문이요. 그냥 우리가 쓰고 싶다고 반드시 그냥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름대로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만 받자문, 베이자문이 성립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실제로 어떻게 그 조건을 만족시켜서 문장을 만들 것이냐 되게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너무 어렵다고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받자문, 베이자문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조건들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20과에서 다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再见!